나는 올해로 72살이 되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실 창문을 여는 것인데 요즘은 그 창문을 열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든다. 밖을 내다보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햇살도 여전히 들어오는데 어딘가 낯설다. 마치 오래된 집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기분. 가족들이 다 떠나고 이제 이 넓은 집에 나와 아내 둘만 남아서 아침을 맞이하는데 그게 홀가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가까운 사람한테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자식들한테 하기엔 짐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속으로만 사귀기엔 이미 너무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한번 꺼내보려 한다. 우리 부부가 신혼 때 아내는 정말 알뜰한 사람이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진다. 우리가 처음 살림을 차린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반지하였다. 장마철이면 벽에 습기가 올라왔고 겨울이면 수도관이 얼어서 아침마다 뜨거운 물을 붓고 녹여야 했다. 그래도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좁은 공간을 반짝반짝하게 닦고 또 닦았다. 시장에 가면 아내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파장 무렵에 물건을 샀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아내는 한참을 고민했다. 이걸 사면 다음 달 아이 학원비에서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 이걸 사면 저쪽에서 줄여야 하나. 그 치밀한 계산이 어느 때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우리 집을 지킨 힘이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 우리는 처음으로 전셋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다. 아내가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과 내가 야근을 밥 먹듯 했던 결과였다. 그날 이사를 마치고 텅 빈 거실에 둘이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난다. 아무것도 없는 새 집에서 냄비 하나 달랑 꺼내 끓인 라면이었는데 그게 지금껏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었다. 아내도 그 생각을 하는지 가끔 그날 이야기를 꺼낼 때면 눈이 살짝 촉촉해지곤 했다. 그렇게 우리는 버텼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나는 밖에서 벌고 아내는 안에서 지켰다. 명절이면 고향에 내려가는 차비도 아까워서 버스를 탔고 여름 휴가는 한 번도 멀리 가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은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사는 집이라고. 아이들이 하나씩 자라서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다. 큰아이 결혼식 때 아내가 정성스럽게 한복을 차려입고 아들 손을 잡고 걸어 들어오던 장면이 생각난다. 그 눈빛이, 그 뒷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하다. 둘째도 막내도 차례로 떠나갔다. 결혼해서 각자의 살림을 차리고 각자의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집이 조용해졌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낯설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처음 맞이한 명절 아침 아내가 새벽부터 음식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실에 고요가 가득하던 그 느낌. 온 식구가 모이면 북적거리던 그 공간이 이제는 두 사람만 앉아있는 식탁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게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제 삶을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남은 삶을 정리하면 된다고. 그런데 아내는 달랐다. 아이들이 다 나간 뒤로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서서히였기 때문에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조금 쉬는 거겠지,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되겠지 하고 나도 덩달아 느슨해져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백화점에 가서 스카프 하나를 샀다. 예쁜 그릇 세트를 샀다. 친구들이랑 맛집을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평생 아끼며 살았으니 이제 좀 쓰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나도 아내가 그렇게 조금씩 여유를 누리는 게 좋았다. 그런데 그게 멈추지 않았다.
가방이 하나 들어왔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품 브랜드였다. 아내가 그걸 들고 들어오던 날 나는 영수증을 보지 않았다. 보기가 싫었다. 아니, 보면 싸워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했다. 다음엔 옷이었다. 그 다음엔 시계였다.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다. 나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봤다가 며칠간 냉랭한 집 안 분위기를 겪었다. 그 뒤로는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나만 상처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차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 차는 그때도 멀쩡했다. 10년 넘게 탔지만 아직 잘 굴러가는 차였다. 그런데 아내는 새 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차는 너무 오래됐고 이제 좀 좋은 차 타도 되지 않겠느냐고. 결국 차를 바꿨다. 집 이야기가 나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우리가 오래 살던 그 아파트를 팔고 더 좋은 동네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집은 우리가 젊어서부터 아끼고 버텨서 장만한 집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 집이었다. 나에겐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하지만 결국 이사를 했다. 그 집을 나오는 날 나는 혼자 빈 방에 잠깐 서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아이들이 쓰던 책상이 있던 자리, 우리가 오래된 텔레비전을 놓고 같이 뉴스를 보던 거실 자리. 그 자리들이 다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다가 나왔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었다. 새 집은 넓고 깨끗했다. 아내는 좋아했다. 새 가구도 들이고 인테리어도 다시 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계산을 했다. 우리한테 남은 돈이 얼마인지. 내가 아직 일을 하고 있으니 다행이었지만 나도 이제 70을 넘겼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내는 내가 일을 계속 해주기를 원했다. 아니, 당연하게 여겼다. 무슨 큰 지출이 생기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눈빛으로 나를 봤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이 나이에 아내와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었다. 아이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다. 큰아이가 한 번은 나한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어머니가 요즘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다고 노후 준비가 걱정된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자식이 부모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둘째도 막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눈치를 보면서 슬쩍슬쩍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생활은 괜찮으시냐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 아내의 논리는 단순했다. 우리 집이 있으니 걱정 없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이 집에서 나오는 돈으로 살면 된다는 것이었다.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집을 팔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쓰는 건 문제 없다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밀려왔다.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가 많이 들 수도 있다. 100세 시대라는데 우리가 90까지 살면 그 20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집 하나에 기대어 그 세월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물가는 해마다 오르는데 우리가 젊을 때 계산했던 숫자들이 지금의 물가에 맞을 리가 없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했다. 왜 항상 걱정만 하냐고, 살만하면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왜 내가 말을 멈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입을 닫았다. 그러는 사이 우리 통장 잔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요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지고 그 고요한 시간에 혼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앞으로 우리한테 몇 년이 남았을까? 건강이 언제까지 버텨줄까? 아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불안해하는 살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가끔은 아내가 밉다는 생각도 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 평생 같이 고생한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달라진 것이, 그 아껴 살던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아이들 다 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욕구를 드러내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던 건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알고 싶지 않기도 하다. 어느 날은 아내가 새로 산 물건들을 정리하는 걸 멀리서 바라봤다. 명품 가방, 외국에서 사온 화장품, 새로 맞춘 옷들. 그걸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면서 혼자 흐뭇해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것들이 우리 노후와 맞바꾼 것들이라는 걸 아내는 실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괜찮다고 믿고 있는 걸까? 나는 싸우지 않기로 했다. 싸워봤자 나만 상처받고 아내는 며칠 뒤면 또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나는 또 지친다. 이걸 몇 번 반복하고 나니 이제는 그냥 놔두는 게 낫겠다 싶었다. 네 맘대로 해라. 그게 포기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냥 늙어서 싸울 기력이 없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포기라고 생각하면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 추석에 아이들이 다 모였다. 오랜만에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거였는데 밥을 먹으면서 어색한 침묵이 흐른 순간이 있었다. 아내가 새로 산 그릇에 음식을 담아왔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걸 나는 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다 말해줬다. 걱정이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내를 바꿀 수도 없고 아이들을 안심시킬 수도 없고 내 불안을 숨길 수도 없었다. 그냥 밥을 먹었다. 그냥 웃으면서 앉아 있었다. 요즘 내가 가끔 하는 생각이 있다. 내가 젊었을 때 더 많이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아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많이 참아왔을지, 그걸 내가 충분히 알아줬을까? 나는 밖에서 버는 것만 내 몫이라 생각하고 집안의 일들은 당연히 아내가 하는 일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그 세월 동안 아내가 쌓아온 것들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터져나오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 아내가 밉다는 마음이 조금 수그러든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내가 두려운 건 딱 하나다. 우리가 늙고 아프게 됐을 때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 오는 것.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평생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노후에 짐이 되는 일. 그게 제일 두렵다. 아내는 그걸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믿는 것인지. 집이 있으니 괜찮다고. 집 하나가 우리 노후 전체를 감당해 줄 거라고. 나는 그 믿음이 부러우면서도 그 믿음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또 어디 간다고 했다. 친구들이랑 뭔가 보러 간다고 저녁은 늦게 먹겠다고. 나는 그냥 알겠다고 했다.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어디 가는지, 뭘 살 건지, 얼마나 쓸 건지. 물어봐야 내가 불편해질 뿐이니까. 혼자 남은 집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온다. 아직은 따뜻하다. 아직은 괜찮다. 그런데 겨울이 오면 그 다음 겨울이 오면 또 그 다음 겨울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50년 가까이 같이 살아온 사람이다.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좋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면 그것도 좋다. 그런데 그게 지속 가능한 행복인지가 내가 계속 걱정하는 것이다. 언젠가 아내도 이걸 느낄 날이 오겠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가버려서 아내 혼자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내가 곁에 있을 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둘 다 살아있을 때 천천히라도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도 그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 아내가 나간 뒤 텅 빈 거실에 앉아서 나는 그냥 오래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저 멀리 산이 보인다. 잎이 거의 다 졌다. 곧 겨울이 오겠구나 싶다. 나는 오늘도 아무 말을 못했다.